자, 두 번째 연국포열법을 보겠습니다. 연국포열법. 앞에서는 홍국포열법을 봤죠. 홍국포열법을 봤는데 홍국은 이제 숫자를 갖고 하는 건데, 자, 연국포열법이 뭐냐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여기서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원광 디지털대 제가 다녔던 그 원광 디지털대 수업 교환을 위주로 한 겁니다. 그걸 밝혀두고 시작을 합니다. 자, 기문둔갑은 수리를 위주로 구성되는 홍국과 그 다음에 연국인데, 연국은 뭐냐면 6기와 3기를 위주로 구성되는 연국이다. 그러니까 수리로 구성되는 홍국과 6기, 3기를 위주로 구성되는 연국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홍국은 앞에서 했으니까 자, 이번에는 연국 포열법을 볼 텐데,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말이 6기가 뭐냐, 6기, 두 번째 3기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팔괘, 팔문, 구성, 직부 이런 것 등을 포국하여 종합 포국된 명반을 바탕으로 추명하는 것이다. 명반에 대해서는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사주를 볼 때 사주팔자가 있듯이 이 기문둔갑할 때도 명반이 있죠. 명반은 이걸 말한다고 했죠. 이거를 명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홍국포열법에서는 홍국수를 기반으로 천반 집안을 구성했다. 그래서 천반수, 집안수가 있었죠. 천반수, 집안수. 천간을 이렇게 4개의 천간을 수를 나타내서 더해서 나누기 구로 하고 나머지 수, 이게 천반수가 됐죠. 집안수는 지지를 다 더해서 이 수로 나타내는 걸 더해서 나누기 9에서 나머지를 뭐다? 집안수로 했죠. 그래서 이걸 구성했으며, 연국포열법은 6기와 3기를 각각 천반과 집안에 분포하여 구성하게 된다. 자, 이거는 숫자는 홍국수고, 여기에다가 6기가 뭐냐면 무기경신 임계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3기는 을병정, 요거를 각각 천반과 집안에 각각 구성하게 된다, 그 말이죠. 자, 이렇게 구궁도가 있으면 여기 숫자가 뭐 이렇게 들어갔었죠, 어제. 들어간 거 여기다가는 이제 여기다는 지지가 이렇게 천간에 뭐가 들어가고 을병정 이런 것들을 여기다 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천간과 집안에 분포하여 구성하게 된다. 그래서 연국포열법이라고 하는 것은 음둔과 양둔을 구별한다. 요거는 이제 태어난 일이 언제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지 전이냐, 하지 후냐, 이렇게 또 동지 전이냐, 동지 후냐, 이거를 나눠서 음둔과 양둔으로 구분합니다. 자, 음둔과 양둔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거예요. 자, 6기를 공부해야 되고 3기를 공부해야 되고 음둔도 알아야 되고 양둔을 알아야 돼요.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런 거를 알아서 이거를 포열하는 것을 연국포열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음둔과 양둔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삼원도 구분을 해요. 그래서 상중하 이런 거를 상원, 중원, 하원을 구분하고, 이것에 따른 뭐가 있냐면 또 국수가 있어요. 국수를 따라서 집안을 포열하고, 이게 무슨 말, 지금 처음 공부하신 분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겠지만 나중에 가서 하나씩 이걸 공부하니까 그때 공부하면 알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국수에 따라서 집안을 포열하고 시간에 따른 부두가 또 있어요. 이 부두에 따라서 천반을 포열한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알아둘 건 뭐냐면, 연국포열법이라고 하는 것은 음둔과 양둔을 구분하고 6기와 3기를 포열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음둔과 양둔, 그 다음에 상원, 상중하원에 따르고 그에 따른 국수, 예를 들어서 1국부터 예컨대 8국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3국, 4국 이렇게 숫자가 나와요. 그 국수에 따른 집안을 포열하고 시간에 따른 부두에 따라 천반을 포열한다.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대강에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는 거야. 이거는 뒤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공부를 하면 아는데, 그 전까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더라. 영어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 6기와 3기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개념으로 6기와 3기. 자, 6기는 뭐냐면
여섯 개라는 건데 뭐예요? 무기, 경신, 임, 계. 앞에 뭐가 생겼다 했어요? 갑, 을, 병, 정. 이게 생략이 되죠? 없죠? 그래서 이 10간 중에서 이 4개를 뺀 무기, 경신, 임계를 6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3기는 뭐냐면 을병정을 3기라고 해요. 그러면 갑은 뭐죠? 갑은 뭐죠? 둔갑이잖아요. 숨었잖아요. 갑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을병정과 무기, 경신, 임계 즉 을병정 3기와 그 다음에 무기, 경신, 임계 이 6기를 가지고 이거를 포괄한다는 거죠. 자, 6기, 3기란 10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죠. 10간의 별칭 다른 이름으로 10간 중 갑이 없기 때문에 둔갑이란다. 갑을 숨겼다 그랬죠. 숨을 둔 자니까 갑을 숨긴 것이라 하고 나머지를 6기와 3기로 구분한다. 이때 갑은 6기 중에 무가 대신한다. 요게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비례하다 보면 갑 대신에 무가 대신한다. 요것도 나중에 한번 나옵니다. 자, 무기, 경신, 임계는 각기 갑자순 열을, 갑술순 열을, 갑신순 열을, 갑오순 열을, 갑진순 열을, 갑인순 열을의 60일을 대표한다. 하여 6이라 칭하고 하늘의 정수인 태양, 달, 별을 상징하는 을병정을 3기라고 칭한다. 자, 이걸 좀 더 보면 자, 60갑자 우리가 사주 명리학에서 60갑자 공부할 때 부두가 있었어요. 이게 부두라고 있었죠. 무기경신인 게 있었죠. 그때는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안 봤어요. 그런데 자, 이게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신미, 임신, 계유 이게 뭐죠? 갑자순이에요. 갑자순. 아까 갑자순 있었죠? 갑자순 열흘이 이 열흘이에요. 그 다음에 갑술순, 갑술의 병자정축, 무인기묘, 경지신사, 이모개미. 그 다음에 갑신, 의류, 병술, 정해, 무자기축, 경인신묘, 임진계사, 갑오, 을미병신, 정의, 무술기의 경자신축, 이민계묘 이렇게 있잖아요. 갑진 이런 식으로 갑인순 이렇게 있잖아요. 자, 갑자순을 대표하는 것보다 무가 대표한다는 거죠. 갑술순을 대표한다는 것보다 기가 대표하고 그 다음에 갑신은 경, 갑오는 신, 갑진은 임, 갑인은 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거에 해당되는 것들을 요게 부두가 이 무기, 경신, 임, 개다 이렇죠. 그러니까 각각의 이 갑자, 갑술, 갑신, 갑오, 갑진, 갑인 이 6개에 각각 대표하는 게 부두가 무기, 경신, 임계다 이 얘기예요. 이게 6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의 정수인 자, 을, 병, 정 우리가 여기서 좀 구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사주에서 을은 뭐였었죠? 을목이라고 했죠. 목이라고 그랬죠. 뭐다? 작은 나무, 꽃나무, 뭐 잡초, 기어가는 나무, 등나무 이런 게 을목이라고 했어요. 병화는 뭐라고 했어요? 하늘의 태양이라고 그랬어요. 명리학에서 그랬습니다. 명리학에서. 그 다음에 정은 뭐예요? 이 태양과 비교하면 태양 위에니까 뭐예요? 달, 별, 그쵸? 우주에서는. 그 다음에 지상에서는 뭐다? 뜨거운, 불, 전등, 촛불 이런 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병화는 뭐죠? 빛 에너지라고 하면 정화는 열 에너지다. 이거를 의미했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자, 하늘의 정수인 태양을 뭐냐면 이게 을이 태양인 거예요. 그 다음에 달이 병이고 별이 정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리학적으로 아는 개념하고 요거하고 차이가 있죠. 이거를 좀 알아두라는 거 하는 거죠. 이제 근데 태양을 병화라고 해버렸으면 편한데 이제 기문동갑에서는 을을 태양을 대표하고 병화는 달을 대표하고 정화는 별을 대표하는 3기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리학적인 개념과 기문동갑의 개념은 약간 차이가 있다.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자, 6기 3기는 뭐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에서 갑은 둔갑이니까 갑을 뺀 나머지 을병정은 3기. 그 다음에 무기, 경신, 임계 요 6개는 뭐다? 6기. 그래서
이 을병정 그 다음에 무기경신임계 요거를 알아두라. 3기, 6기 이렇게 하고 갑은 숨어 있다. 그래서 둔갑이란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부자의 부두가 뭐냐면 경금이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다 암기할 수가 있을까요? 힘들겠죠. 자, 갑자부터 갑자부터 계획까지 외우는 것도 힘들어요. 이 6개. 그런데 자, 이걸 그대로 표를 그릴 수 있고 무기경신임계 그대로 넣으면은 알 수는 있겠죠. 우리가 하나씩 해보면. 그런데 바로 무자의 부두가 뭐냐? 경금이다. 이렇게 알아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표를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거를 쓸데없이 외우느라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옛날 책에 고서에서 설명된 6기, 3기의 개념이 뭐냐. 이걸 다 참고만 할게요. 자, 3기라고 하는 것은 안경에 이르기를. 자, 일은 이거는 태양을 의미한 것 같아요. 태양. 일은 목에 화고 목에 그 정수죠. 목이 확 피는 거잖아요. 그리고 양의 정기가 이루어져서 을목은 일기이다. 그렇죠? 일기. 근본 이치는 정월일은 을에서 나온다. 정월일은 고로 을로서 일기를 삼는다. 정화 남방리는 밝은 상이고 노인성의 범형은 정의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정으로 하여금 성기를 삼는다. 아까 일기는 을목은 일기, 정화는 성기로 삼는다. 월조, 달이라고 했죠. 월조는 병에 도달하여 하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병은 월기가 됩니다. 육을은 자, 을목은 태양에 속하고 육병은 태음에 속하고 육정은 성에 속하므로 이에 삼광이 된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될 듯, 안 될 듯. 그냥 여기서는 옛날 책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3기가 뭐예요? 갑을 뺀 을병정인데 자, 우리가 병화가 명리학에서는 태양이지만 여기서는 뭐다? 달이다. 을목이 태양이다. 그 다음에 정화는 뭐다? 별이다. 그래서 아까 별성자 썼죠. 성요. 별성자 썼죠. 별성자.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둔갑법은 이 둔갑법은 갑을 숨기는 이 원칙은 또는 갑을 숨기는 것은 갑으로서 태을군인의 상으로 삼고 십간의 머리가 되고 항상 육이 아래에 숨는다. 고로 둔갑이라 이른다. 저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갑으로서 태을인군의 상으로 삼고 십간의 머리가 되고 항상 육이 아래에 숨는다. 고로 둔갑이라 이른다. 옛날 책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야. 이제 공부가 깊어지면 알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갑시다. 두려움의 존재인 경금은 자, 이게 뭐냐면 명리학에서도 간목을 극하는 건 뭐예요? 경금이죠. 경금 뭐죠? 칠살이에요. 편관이잖아요. 그리고 칠살이죠. 그러니까 간목은 경금을 두려워해요. 경금은 뭐예요? 도끼고 간목은 나무죠. 도끼가 와서 나무를 쳐버리면 장작패듯이 펴버리면 간목은 두렵겠죠. 그래서 두려움의 존재인 경금은 능히 간목을 이기니, 즉 경금은 간목을 이기니 그 말이에요. 경은 칠살 나오네요. 칠살 나오죠. 칠살의 원수이다. 그렇죠? 왼수지간인 거죠. 나를 극하는 거니까. 그런데 간목이 경금을 이런 공격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목에게 을목은 뭐죠? 성이 다른 형제니까 뭐예요? 자매가 되는 거죠. 누이동생이 돼요. 근데 이 경금은 뭐하고 합을 하죠? 을목하고 합을 해요. 을경합. 그러니까 이 도끼도 열일이 열인 이 꽃나무잖아요. 꽃나무를 보면 근데 우리 천안문에서 제가 명리학 강의에서 이야기했는데 천안문 사태 때 탱크가 뭐예요? 경금이에요. 그런데 앞에 꽃을 든 소년이 있으니까 탱크가 멈췄죠. 만약에 거기에 무장한 뭐 남자가 있었거나 그러면 갈아버렸겠죠. 그냥 갈아엎고 가버렸겠죠. 근데 꽃을 든 어린 소녀가 섰으니까 차마 그걸 집 밖으로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경금은 을목, 꽃나무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간목이 자기 여동생으로 하여금 을목을 합하게 해버려요. 을경합을. 그러면 경금이
감목을 치려고 할 정신이 없죠. 정신을 딴 데 숨길 수 있으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갑은 을로서 누이를 삼고, 그렇죠? 비겁이니까 성이 다른 형제니까 을은 경에 경금의 처가 된다. 을경합은 능히 갑목을 구한다. 그렇죠? 경금의 정신을 이쪽으로 유인해서 갑목이 살아나는 거죠. 그러므로 을은 일기가 된다. 아까 일기 때가 이 일기자가 이 일기였는데 그렇죠? 병은 뭐죠? 그대로 하면 식신이죠. 식신은 뭐예요? 자식이죠. 병은 갑의 자이고 병화는 물론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관이 자식인데 여성 입장에서는 식신자인 거죠. 병화는 능히 경금을 이겨서 갑목을 한다. 이 자식이 뭐죠? 이걸 그거 이제 식극관, 그렇죠? 식극사, 식신이나 상관이 관이나 칠사를 쳐버리는 거죠. 능히 경금을 이겨서 갑을 구한다. 역시 갑을 구해요. 그러므로 병은 두 번째가 된다. 가장 좋은 거는 을목으로 하여금 경건의 혼을 쫙 빼버리는 거. 요게 첫 번째 일기고, 두 번째는 갑목이 생해주는 갑목의 자식인 병화가 화극금으로 경금을 물리쳐 주는 게 그 다음에 된다. 이기가 된다 그 말이죠. 그다음 세 번째 정화도 역시 화극금으로 경금을 쳐버리죠. 정화는 갑의 여이고 자식이고 여자 자식이고, 정화 역시 경금을 이기니 갑을 구한다. 그러므로 정은 삼기가 된다. 경에 이르기를 천상에 갑기는 을병정이고 삼기는 을병정이고 귀인의 간득이 12지진의 유행함으로 나온다. 자, 이해하시겠죠? 결국은 을병정은 갑을 도와준다. 뭘로부터? 갑이 싫어하는 갑을 치는 경근으로부터 주진다. 을목은 합으로서, 병화와 정화는 극을 통해서, 화극금을 통해서 이 구해준다. 그래서 1기, 2기, 3기 이렇게 한다. 그 말이죠. 을병정을. 자, 3기는 6기. 3기는 유기와 자적. 자적은 스스로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적, 무엇에도 속박됨이 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생활합니다. 자적이란 말이 유유자적 그러죠. 유유자적. 그래서 3기는 유기와 자적하니 이에 천상 3기 을병정, 지하 3기 갑무경. 지하 3기 갑무경. 갑무경은 갑자무, 갑술기, 갑신경, 갑오신, 갑진임, 갑임계에 자적한다.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이것도 어렵죠. 어쨌든 이런 이야기 하는 거고. 이는 유기가 된다. 유기. 삼원경에서 말하기를 삼기는 유기와 자적하니 궁을 세움으로써 위로움은 연이 희락지사다. 연이는 뭐죠? 연애란 말이겠죠. 희락, 좋고 그러한 일이다. 삼기는 유기와 자적하니 궁을 세움으로써 이로움은 연회 희락지사이다. 그래서 지하 3기, 아까 갑무경 있었죠. 예, 지하 3기. 갑무경은 갑은 양목의 우두머리, 무는 양토의 임금, 경은 양금의 우두머리다. 만약 연월일시에 을병정이나 갑무경을 보면 삼기란다. 만약 연월시에 을병정이나 갑무경을 보면 삼기라 한다. 을병정은 유기를 만나야 그 뜻과 기계가 원대하다고 할 것이다. 갑무경은 이기를 보아야 반드시 누긴다. 이길이 아마 충미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각줄 한번 볼까요? 34를 보면 그냥 가져온데 어떤 인터넷에서 가져왔는데 이게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3위와 6위가 도대체 그냥 확실하게 이렇게 신념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도 한번 검색을 해보고 자료 네이버 혹시 있나 싶어서 블로그 같은 데 해봤는데 그냥 이렇게 제가 알고 싶어하는 내용은 없고 그냥 이런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 안 되잖아요. 이해 안 돼도 넘어가야 되겠죠. 일단 넘어가고 또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해될날이 오겠죠.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도 그렇듯이 명리학도 명리학이나 동양학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 이해할 때까지 가면 진도가 하나도 안 나갈 거예요. 자, 간문경은 이기를 보아야 부기를 노린다. 유기는 자의인을 넣고 순서대로 하여 생활에서 본명을 보는 것을 말한다. 이것도 넘어가면 돼요. 이길은 축과 미를 가리킨다면 여기 나오네요. 자, 이거 이제 뒤에서 나오니까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음양이둔, 음둔, 양둔이에요. 자, 요거를 어떻게 볼 거냐면, 자, 양둔, 양둔은 양이 숨는다는 거죠. 양이 숨는다. 그러니까 양이 숨어 있기 때문에 양의 세력이 강해요. 양의 세력이 약해요, 세요? 세력이 약하죠. 약할 때 언제 약해요? 동지와 하지 중에 어디가 약해요? 동지 때가 가장 하지가 양이 약하죠. 동지 때 비로소 일양이 희생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의 양이 비로소 희생한다 그랬어요. 비로소 난다 그랬어요. 제일 약하죠. 그다음에 하지 때는 가장 양이 왕할 때예요. 그러니까 음은 하지 때가 가장 음이 약해요. 그래서 이때는 음둔이 되고 숨어 있으니까 양하니까 약하니까 여기는 양둔이 되죠. 그래서 동지 때 동지를 지나서 양이 하나씩 생길 때 아직은 약하기 때문에 양이 숨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양둔이 언제냐, 동지 지날 때냐, 하지 지날 때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두면 동지 지나고 나서는 음의 기운이 너무 왕성할 때니까 양이 세력이 없어서 숨어 있다. 양둔. 하지는 양의 세력이 제일 강할 때죠. 그러니까 음의 세력은 약하죠. 그러니까 음의 세력이 약하니까 음이 숨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좀 될 거예요. 그래서 양둔은 양이 숨을 때니까 동지와 하지 사이 점점 강해지죠. 숨었다가 점점 힘이 세지면서 강해진다. 그래서 양이 커가는 시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음둔은 음이 커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음이 언제 제일 약해요? 하지 때 제일 약하죠. 그래서 하지와 동지 사이다. 이게 음둔이다. 이거는 뭐냐면 태어난 여러분들이 나중에 생일을 따질 때 예컨대 저 같은 경우 병호 을미잖아요. 66년 6월 19일인데 이때가 언제냐 그 말이에요. 동지 전이냐, 동지 다음이냐, 하지 다음이냐. 하지 다음에 이게 아마 대서일 거예요. 대서가 지났을 때일 거예요. 그러면 하지가 지난 거죠. 하지 소서 대서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지 지난 다음이기 때문에 뭐예요? 이거는 음둔이 되겠죠. 그래서 하지와 동지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음둔에 해당된다.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뭐 4월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뭐죠? 아직 하지를 안 지났겠죠. 그러면 뭐다? 동지에서 하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양의 세력이 점점 커가기 때문에 이때는 양둔이 되겠죠. 동지가 지나서 양이 숨어 있다가 약했다. 점점 힘이 세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양이 숨어 있는 시기. 그래서 양둔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양둔, 음둔은 결국 뭐냐면 태어난 날을 중심으로 그게 24절기 중에서 하지 전이냐, 하지 후냐, 동지 전이냐, 동지 후냐 이걸 따져가지고 이것을 양둔, 음둔 나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3호는 뭐냐면 삼원이란 하늘을 상징하는 상원, 사람을 상징하는 중원, 땅을 상징하는 하원. 그렇죠. 그래서 상, 중, 하. 상은 뭐다? 천. 중은 인. 그 다음에 하는 뭐죠? 지죠. 뭐와 같아요? 삼재죠, 삼재.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거를 의미한다. 역법에서 태양을 기준으로 한 1년은 365일이나 달을 기준으로 한 태음력은 355일이 된다. 그러면 뭔가 한 10일 차이가 나죠. 태양으로는 1년이 365일, 달로 했을 때는 355일이다. 그래서 양과 365와 355를 더해서 평균을 나눠버리면 뭐냐면 360일이 되는 거예요. 360일. 그래서 360일은 또 우리가 생각한 뭐예요? 60갑자로 나누면 6번이 돌아오죠. 그렇죠. 6번. 60 곱하기 6이 360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절기에서 이듬해 같은 절기까지 360일이 걸린다는 것이며 60갑자로 환원하면 60갑자가 몇 번? 6번 도는 기간이 1년 360일이 된다. 그 이야기예요. 자, 60갑자가 6번을 돌기 때문에 자, 1년에 360일을
육식갑자가 6번을 도우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나누면 동지가 지날 때가 있고 하지가 지날 때가 있죠. 그래서 3번씩 나누겠죠. 그러면 3번씩 나누면 뭐죠? 60번 한 번, 60번 한 번, 60갑자나 이렇게 되겠죠. 뭐죠? 이거는 상, 중, 하, 상, 중, 하. 그러면은 1년이 360일이면서 60갑자가 6번 순행되고 앞에는 3개 상중하가 있고 뒤에 상중하가 이렇게 있겠죠. 그럼 이걸 뭐 기준으로 때? 예컨대 이걸 동지를 기준으로 하면 이건 뭐예요? 양둔이죠. 동지 때는 양이 약하니까. 이건 하지로 따지면 이거는 하지 이후에 180일, 동지 이후에 180일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양둔, 음둔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태양력과 태음력의 그 평균 360일을 잡으면 60갑자로 6번 여는데 그거를 양둔, 음둔을 따지면 양둔 때 3번 180일, 음둔 때 3번 180일. 그래서 두 개 합치면 360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둔, 음둔은 동지와 하지는 딱 1년을 절반으로 나눈 거니까 명확하게 이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때 60갑자가 한 번 도는 것을 1원이라 하는데 양둔에서 3회 상중하가 있었죠. 음둔에서 3회 상중하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 6번 1년을 도면 360일. 그래서 1년이 된다. 그렇죠? 만약 동지의 일진이 갑자일이면 동지의 일진이 갑자일이면 그 후에 60일 동안은 상원에 해당되고 새로운 갑자일에서 60일 동안은 중원 그 다음에 60일은 하원이 돼서 양둔이다. 그렇죠? 자, 이거 이야기해요. 자, 1년을 나눌 때, 자, 이거 동지예요. 이게 하지예요. 그러면 하지는 양이 강할 때니까 뭐가 숨어요? 음둔이라고 그랬죠. 동지는 음이 강할 때니까 뭐가 숨는다? 양이 숨어요. 그래서 뭐다? 양둔이라고 그랬어요. 양둔, 음둔. 자, 이렇게 하는데 180일잖아요. 각자가 180일. 그러면 뭐다? 360일. 그래서 180일은 60일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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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일 한 번. 그렇죠. 그래서 이걸 굳이 나누면 상중하, 상중하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지의 일진이 만약 이때가 갑자다, 일진가 갑자다. 그러면 그 위에 60일 동안은 상원이고, 그 다음에 갑자일 60일 동안은 중원이 되고, 그 다음 60일은 하원이 되고, 그래서 양둔이 되고, 그 다음에 하지가 지는데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지가 지난다면은 상원 60일은 뭐죠? 음둔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원일 때 60일은 중원이 되면서 음둔이고, 그렇죠? 이렇게 상하로 또 나뉘죠. 그래서 양둔, 상원, 중원, 하원이 끝나게 된다. 하지와 동지 사이인 음둔의 경우도 같은 위치로 생각하면 돼. 똑같은 위치다 그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자, 360일을 60 곱하기 60으로 나누고 나머지 6개니까 나머지 3개씩. 그래서 동지 전과 하지 전 각각 3개씩 배치하면서 3번 있으니까 60갑자가 뭐다? 하나의 원이에요. 그러니까 3번 오니까 상, 중, 하로 나눠서 양둔의 3번, 음둔의 3번 이렇게 나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 요거는 이제 왜 그런지는 밝게 있지는 않는데 책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숫자가 뭐냐면 국수라고 보면 돼. 국수. 우리가 삶아 먹는 국수가 아니라 몇 국이냐 이 말이죠. 국수. 자, 그러면 동지는 뭐죠? 동지는 음의 기운이 강하니까 양둔이 되겠죠. 그래서 양둔이 됩니다. 자, 양둔이고 동지, 소환, 대안 이렇게 되고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 이파, 소만, 망종 다음에 뭐가죠? 하지가 오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지 전까지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럼 절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가 되겠죠. 24절기니까. 자, 이런 이야기 상중. 자, 동지에 해당되는 상원이면 국수로는 1국이에요. 그 다음에 동지의 중원이면 7국. 그 다음에 동지의 하원이면 원이면 여기는 하원이면 4국. 요건 전부 숫자는 국을 의미해요. 요거는 아라비아 숫자고 요건 한자로 옮겨놓는 게 불과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동지 지난다면은 양둔인데 그거를 각각 상중하로 나누고 거기에 따른 해당되는 게
국수가 뭐냐 할 때는 요걸 보고 국수를 찾아낸다. 이 숫자가 나중에 국수 찾을 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국수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표를 보고 국수를 알아내면 된다. 그런데 왜 이 동지의 사항일 때는 일국이냐? 이거를 이제 알아보려면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게까지 공부하다 보면 산으로 가겠죠. 그냥 이렇게 결론이 나왔다 생각하고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하지가 뭐죠? 양의 기운이 가장 강할 때죠. 그럼 뭐다? 음둔이 되겠죠. 그래서 음둔이에요. 자, 하지에도 저기 상중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쭉 하지부터 대설까지, 어디 대설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대설 다음에 뭐예요? 동지죠.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제 이 한자로 되어 있는 국수고 여기는 아랍의 숫자로 되어 있는 국수예요. 그래서 1국부터 9국까지 다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이거는 나중에 내가 태어난 그 생일을 가지고 이걸 따지는 거니까 그때 나오니까 이 표를 보고 예컨대 대서의 중원은 뭐냐? 1국이다. 이걸 찾는 거다. 이거 보고 찾을 줄 알면 됩니다. 자, 김문국에 이용되는 사주의 일진으로 양둔, 상중, 하온을 찾는다. 나중에 다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육식갑자의 삼원 구문표가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잠깐만 변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눈에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걸 만들어 봤어요. 자, 원래 우리가 이 육식갑자는 이거죠. 원래 육식갑자에게 자, 우리가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개요. 이게 육식갑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상원, 중원, 하원을 따질 때는 이게 달라요. 그 다른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가? 자, 갑자, 을축, 병인, 정묘는 똑같아요.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까지는 똑같아요. 이거는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알기로는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잖아요. 근데 이게 오는 게 아니고 기묘, 경진, 신사, 이모, 개미가 와요. 이게 상원이라는 거죠. 상원. 근데 왜 육식갑자다 갑자기 이렇게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보면 기묘, 경진, 신사, 이모, 개미가 두 번째 게 앞으로 왔어요. 자, 뒷부분이 달라요. 절반했을 때. 두 번째, 갑오, 을미, 병신, 정유, 무술. 그 다음에 뭐예요? 기해잖아요. 그렇죠? 기해, 경자, 신축, 이민, 개묘 뭐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가 왔냐면 기유가 와버렸어요. 생뚱맞게. 근데 기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갑진순에 있는 기유가 이렇게 왔어요. 이쪽으로 온 거죠. 이렇게. 그래서 색깔을 좀 같이 해놨죠.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와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중은 이제 이게 하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해당되는 이 일진이 있으면 뭐다? 이거는 상원인 거고 중원은 요거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순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헷갈리는 거예요. 유식갑자라면 애워서라도 하면 되겠지만 유식갑자 이렇게 두 개씩 상중하로 나누면 편하는데 이게 안 된다. 상, 중, 하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밖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중을 보면 갑인을무효, 병진정사, 무호, 기미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기미가 아니고 기사가 왔어요. 그렇죠? 기사는 어디가 있냐면 첫 번째 있던 거예요. 첫 번째 있던 게 이리 왔어요.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개유. 그 다음에 갑신, 의류, 병술, 정해, 무자, 기축이죠. 기축. 그렇죠? 기축이 와야 되는데 없어요. 이건 그것은 기회가 왔어요. 그럼 기회는 어디냐면 여기에 있던 거예요. 요거 있던 게 이리 왔어요. 그러니까 5개 다음에 육식갑자에서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에서 이 절반은 뒤에 있는 부분이 순서대로 안 오고 다른 게 와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외울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표를 보고 우리가 찾아야 돼요. 아무튼 이게 순서로 왔으면 육식갑자를 외워서라도 이렇게 뭐 대충 알아맞히겠는데 이 뒤에 게 절반이 숫자가 틀려버리니까 이게 순서가 틀려버리니까 이거를 외워서 상원, 중원, 하원 한다. 이거를 우리가 암기할 필요가 없겠죠. 이거 암기하다가 머리 터지겠죠. 근데 뭐 나중에 앱으로 다 나오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만드는 방법을 알면 되는 거지 이거를 암기 아니라고 소모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하원을 보면 갑진을사, 병호정미, 무신, 기우죠. 기우가 없어요. 근데 기우가 여가로 이리 가버렸죠.
그러면 기축은 어디서 오냐면 여기서 왔어요. 세 번째 있던 게 이리 왔어요. 그 다음에 갑술의 병자정축 무인 기묘죠. 기묘가 없어요. 기묘가 없고 기미가 왔어요. 기미가 어디 갔어요? 여기 있죠. 마지막에 있던 게 아니죠. 여기 순서가 자 무인 기묘가인데 여기 기묘가 여기 있던 게 이 두 번째로 가버리 두 번째 있던 게 Y죠. 이렇게 와야 되는데 갑자기 또 갑술이 또 왔어요. 이렇게 순서도 틀리네요. 갑술이 제가 저기 원래 여기 있던 거가 갑자, 갑오, 갑인, 갑신, 갑진, 갑술 이 순서 틀리네요. 상원, 중원, 하원.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에 있는 거를 찾아서 찾을 알면 되는 거지 이거를 암기할 필요는 없다 얘기예요. 그래서 요걸 보고 이게 예컨대 병어문보다 하원이다 이렇게 알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자는 중원이고 그 다음에 기유는 상원이다 이렇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참고 삼아서 육식갑자와 동일한 순서다. 동일한 순서대로 이거를 우리가 찾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참고하시라고 같이 노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